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및 기말고사 대비법 간단한 정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1학년 국어시험 범위가 교과서 80%, 학교 프린트 10%, 외부 지문 10% 상대적인 비율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세부적인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됐었죠. 현대시부터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수필, 고전수필 같이 복합으로 나왔던 문제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외부 지문, 장문, 나고야에 관련된 우리 장문문항, 세문항, 그리고 마지막 문법, 음운변동, 열한문항. 그래서 미리 예고했던 대로요. 장문문항 오다던이죠. 여기에서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선의를 믿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욕설 같이 결합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또 문법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니 문법 개념 미리 꼼꼼히 공부해라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 시험의 특징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지금 나온 결과대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에서 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1등급 컷이 88점, 2등급 컷이 72점, 3등급 컷이 50점. 서술형과 서답형이 있다면 등급 컷이 조금 늦게 나왔을 텐데 이렇게 객관식 문항만 들어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빠르게 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만점자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웠다, 난도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간격을, 이 격차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점자 없는 시험으로 좀 난도 조절을 잘 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28문항이고 서답형은 없지만 그 객관식 문항 중에서도 기호 고르기 문제, 그리고 또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고 가야 또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지 하나하나 변화구가 어떻게 예측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시험지 저작권 문제상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일부만 시험 문제 같이 비교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상 이렇게 일부 가려놨습니다. 우선 1번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시상전환은 설명한 적 없거든요. 아니라고 또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니은을 1번 문제 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니은을 옳게 고른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평소에 예상 문제집 혹은 복습 테스트 클리닉에서도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제가 현대시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OX 문제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평소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측한 대로 나왔는데, 긴장만 안 했다면, 또 후루룩 너무 급하게 읽지만 않았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요 4번째 문제였는데요.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 문학적, 문학사적 맥락. 그래서 제가 이 단원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즉, 방문객이라고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단원, 이 단원에 관련된 맥락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닉 자료에서도 제가 문제로, 단독 문제로 출제했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죠. 사회 문화적 맥락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요, 고전소설. 제가 어휘는 서울여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기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디테일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컴사로 마지막으로 찍은 친구들도 종종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잘 기억하라고 날바날바 귀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던 그 기억도 있고요. 제가 직전 수업 자료 때 이거는 막판에 외워도 객관식 문제가만 나오니까 막판에 외워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휘 체크 문제 따로 직전 수업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맞았지만 틀린 친구들은 제가 매번 평소에 강조했던 것을 조금 깊게 디테일하게 못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 간단하게 분석하면요.
미음 같은 경우가 상대방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인데 사실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 바로 과친이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사전적 의미다 보니까 그대로 출제가 되면서 이 기호가 미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망설였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기말고사 때도 충분히 이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소설 어휘는 필수로 암기해줘야 되는 파트고요. 네, 그 다음 제가 뭐 표로 정리를 해서 수라, 여승, 고향 이렇게 해서 공통점 차이점도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표로 직접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수업했을 때도 강조드렸죠. 그래서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법 그리고 일치불일치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향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고향 같은 경우는 흰바람 벽이 있어랑 같이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서울여고 백석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백석 씨가 무려 3편인데 거기에 백석 씨 흰바람 벽이 있어까지 총 4편이 수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고르시로 나왔는데요. 역시나 제가 직접 수업 자료로 2018년 캐캐묵은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고향을 한번 단독으로 출제한 적이 있던 서울여고의 문제 유형이니 제가 서울여고만 담당하고 있어서 DB 자료, 문서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향이 과거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단독 문제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문학 설명드렸고요. 문법 간단한 설명은요. 2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작권상 역시나 가려놨지만 20항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판에 고전소설 어휘 그리고 이렇게 예외 상황 꼭 외워라. 아니면 평소에 잘 영단어 외우듯이 좀 외우고 다녀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3음절로 된 분리가 가능한 한자음은요. 유음화의 예외 현상이라고 해서 뭐 생산량 그리고 공권력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저는 공권력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광활루, 동원령, 생산량, 이원루 한 번씩도 이 정규 수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얘는 암기하는 문제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문법 유형을 기출문석을 안 해봤던 친구나 혹은 이렇게 제가 이 직전 자료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못한 친구들은 시험 현장에서 좀 당황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시험 전날까지도 강조했습니다. 뭐 귀에서 막 노래 가사가 맴도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거미네 가수의 노래가 뭐 벌써는 내가 편하니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전리에는 교체가 몇 번 들어갔니 그래서 밑줄을 치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음운 변동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올해도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윤종신 노래의 존니 거기에 답가 미교 라는 가수의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노래 가사까지는 뭐 어떤 노래가 가사가 나오냐까지는 여러분이 예측하시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노래 가사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음 변동이 뭐가 일어나고 평파열음화가 뭔지 그리고 의탈락의 기본용을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간간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을 먼저 본 친구와 혹은 그냥 나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트레이닝을 했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은 실전에서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 유형은 출제가 된다라는 점 역시나 된소리 되기 이 문제는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23번 문제도요. 제가 안 끼다라고 하는 사람 없다. 신 끼다라고 하는 사람 없고 굼 끼다라고 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제가 전미사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정답 굶기다 안 되고 적절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 것 이렇게 연결고리도 틀렸고 또 된소리되기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까지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이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중간고사에 대한 인상은요. 역시나 여러분이 처음 국어 시험을 이제 치르면서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시간의 방법을 조절하지 못했으면,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좀 시간이 타이트한 친구들은 문법을 먼저 봐라. 문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기하고 개념으로 그리고 문제를 팍팍팍팍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지금 총 11문항이나 비중 있게 다뤄졌으니 사실 뒤에 부분, 즉 문법부터 공략했으면 앞부분에 끝까지 문학을 고민하다가 충분히 시간 확보를 하면서 신중히 선택을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도요, 문법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 복습. 문법 또 나와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2학기 기말고사 내내 1학년은 문법 시험 출제됩니다. 빠짐없이 출제가 되니 문법은 항상 맨 처음에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복습하는 그 부분도, 그리고 문제풀이를 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 익힐 것이고요. 또 외부 지문과 연계되는 문제풀이 연습, 이번에도 또 실전에서 굉장히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와 달리 나의 문제 유형이라든지 보기에서 처음 보는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잘 접근했어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범위와 외부 지문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뭐 지금의 후포에게 혹은 이웃사의 황혼, 이런 외부 지문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또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휘 OX 문제 유형,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딱 뼈저리게 느끼셨죠? 네, 그래서 무드그루쇼가 기말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지금처럼 기호 고르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로 좀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꼼꼼한 개념 그리고 고난도 문제 실전 연습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줘야 지금 중간고사가 나는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는 좀 완전 이 안정적인 90점 확보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제 등급이 중요한 것이니까 기말고사 때는 만점을 노려보면서 최종 등급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변화국어가 자신 있는 이유는 우선 지금 앞에서 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막 3번 이상 강조했던 문제들 적중률을 좀 보여드렸고요. 대부분 나머지 문제에서는 예상 문제지, 자습 평가 문제지, 평소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학교 프린트 자료들 마지막까지 계속 문제 자료 엄청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시험 적중률이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0% 이상의 학생이 성적 향상을 경험했다라는 거, 저는 지금 2학년, 3학년 언니들도 모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학년 언니들 내신까지 지금 1학년 때부터 쭉 같이 해온 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1등급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저는 지금 1등급 학생들, 지금 조사된 학생들 수만 따져도 30% 이상이 지금 1등급 학생들이 지금 맞았고 40%, 50% 이상 학생들이 2등급을 지금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오로지 서울여고 분석만을 담은 자체 제작 자료를 보유했다 보니까 아까 막 캐캐 묵은 자료 2018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그 자료를 끌어올라서 유사한 문제 유형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자료가 굉장히 서울여고만을 담은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 자랑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또 학습 점검 피드백도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시험 3주 전부터 지금 기말고사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면 6월 첫째 주부터 테스트 진행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진행하는 1대1 대면 점검 테스트는요. 주중 시간에 여러분이 가능한 저는 수요일 3시가 좋아요. 전 목요일 4시가 좋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1시간 정도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시고 직접 제가 대면 피드백을 합니다. 저는 조교 선생님은 채점만 해주시고요. 피드백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내내 주 7일 출근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저한테도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나와서 피드백과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여러분이 만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 수업 이후 학부모님과 학생 톡방에 공지하는 피드백, 아니면 수업 영상, 숙제, 질문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숙제, 그리고 질문 사항들도 자유롭게 새벽까지 계속
하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 바라고요. 저희 변화국어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시간 영상 강의 제공하고 과제 피드백, 진도 현황 문자로 공지를 드립니다. 또 변화국어만의 잔체 교재, 단계별 문제집 그리고 1대1 점검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자체 교재로 이렇게 필기본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엇박자 D라는 작품이 이제 또 기말고사 때 소설에 출제가 될 텐데 요거 차근차근 또 꼼꼼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문법 들어갑니다. 문법 요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요 진도는 아마 기말 1주차 수업 때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이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1대1 점검 테스트는 서울여고에서 나올 만한 고난도의 그런 선택지 위주들로 여러분 준비를 해놨으니까 빠지지 않고 대면 점검 테스트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여고 기말 집중 내신 대비반은요. 보시다시피 5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4시, 일요일 4시 각각 3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은 토요일, 일요일 시간 가능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등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여고 1학년 학생들 지금 국어 첫 시험 만점자가 없는 충격적인 시험. 내가 중학교 때는 항상 안정적인 100점이나 90점 후반이었는데 내가 이런 점수를 충격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등급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확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변화고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